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최악의 보호자도 있지만 천사 같은 최고의 보호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 베스트 5 si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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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ock and roll. 야, 저리가.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최악의 보호자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악의 보호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고의 보호자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미양철이 만났던 최고의 보호자 베스트 5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련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요? 이 보호자분께서는요, 원래도 평소에 캣맘 역할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법인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한 거는 방금 밥 먹으러 뛰쳐나간 우리 애기씨 구조 그리고 임시보호를 해주셨던 바로 그분. 유독 달콤이만 구조를 해서 병원에 데려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상 저도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살 수 있을까?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의 아이를 데려오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한쪽 폐가 이미 없어요. 한쪽 폐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팽창을 하고 호흡을 내뱉으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염증물 자체가 돼버려서 폐가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버려요. 단순히 항생제를 먹인다고 해서 이미 흉곽을 꽉 차고 있는 고름 덩어리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흉곽에다가 배액관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농을 다 빼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을 며칠간에 걸쳐서 워싱을 해야 됩니다. 내부를 말 그대로 씻어내는. 문제는 뭐다? 마취를 해야 돼. 와, 이 고양이가 마취를 견뎌낼 거라는 진짜 확신이 없었어요. 바람 앞에 등잔불. 이 마취를 하다가도 진짜 안락사 하듯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자분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고 싶다. 근데 생명이란 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한 2, 3일간 아이 처치를 하고 나니까 다 꺼져가는 불빛 같은 그 모습의 애기씨가 조금씩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쯤 되니까 자기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 나. 진짜 근데 저는 그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임상 경력이 많이 쌓이고 많은 고양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저를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보호자분의 선택과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원했던 그 순간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항상 많으시고 이런 분이지만 고양이를 위해서 항상 시간을 할애하시고 고양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아끼지 않고 항상 후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애기씨와 반려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부의 사연 중에 도담이라는 고양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기억나요. 뇌수두증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먹는 것도 힘듭니다. 케어를 받아야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장애가 있는 고양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련이 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경련이 오기도 합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같이 성묘가 돼서 보호자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자기가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한 이 고양이, 그리고 발작을 계속하는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을지 그때 솔루션을 갔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어찌나 이 아이를 아끼시는지 그 마음이 집안 곳곳에서 저는 느껴져서 감정을 꾹꾹 억누르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보호자분께서 몸이 되게 많이 아프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집을 이사를 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모습이 저한테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촬영하는 내내 제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때 이제 솔루션으로 도담이가 이제 걷는 게 불편하고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 푹신한 것들을 또 깔아주고 집 모서리마다 안전한 마감재를 이렇게 붙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도담이가 완치가 되는 그런 질병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발작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이 뇌수두증이라는 것도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 관리를 받았다면 이제 나이가 도담이가 꽤 됐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도담이가 엄마를 또 케어하고 있구나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너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천사가 천사를 만났다. 도담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보호자분이랑. 첫째 고양이는 되게 소심냥이었어요. 둘째 고양이는 이른 나이에 엄마 고양이랑 헤어진 거야. 다른 고양이랑 사회성이 거의 발달을 못한 고양이였어요. 둘째가 첫째를 너무 미친 듯이 공격을 해가지고 첫째 고양이가 다친다거나 아니면 진짜 대소변을 지르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상태. 문 하나를 두고 이렇게 3년을 보내고 저에게 상담을 오신 보호자였습니다. 기본적인 배치도를 보여주시는데, 와, 고부의 찐팬에 미야옹철의 냥냥펀치 완전 찐팬이다.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어요. 캣휠, 캣타워. 제가 상담을 하는 병원까지 오시는 2시간 걸렸어요. 그럼에도 저를 찾아오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과 극의 두 고양이가 친해지는 데는 고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솔루션으로는 합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면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첫째 고양이가 너무 기겁을 해서 아예 그 앞에 가지도 못해. 이 상황을 먼저 개선을 시키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중요한 건 보호자분이 하루에 진짜 이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 교육을 3번이고 4번이고 너무 정확하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 시간을 빼서 이 교육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약을 추가로 쓰면서 이어서 3개월을 더 하셨어요. 와, 진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분이 예약을 잡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벽에 부딪히셨나?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날 동영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영상의 두 고양이가 정말 이런 빵봉투 같은데 몸을 붙이고 딱 들어가 있고, 선생님 이제 저희 집 고양이들 껌딱지 됐어요. 야,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보면. 보호자분이 느끼는 그 소름 돋는 순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날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시 상담이 온다는 거는 뭔가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와, 이제는 문 열어두고 있어도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내요. 이건 정말 보호자가 집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였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호자 두 분, 최고의 보호자라는 타이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나요? 맹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할 때가 됐는데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 진료 중에 저한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연은 즉슨 보호자분께서 지금은 원룸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고양이는 환경이 중요한데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는 곳은 진짜 서울 한복판. 근데 자기가 좀만 몸이 피곤해지면 방이 지금보다 2.5배 정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피곤해지더라도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를 가면 당연히 고양이는 행복해할 겁니다. 왜 영역동물이고 환경이 넓어진 만큼 밝아질 거예요. 대신에 분명히 근데 또 고양이가 우울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했을 때 보호자가 너무 해맑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덜 자면 되죠. 깨어있는 시간에 뭔가 사냥놀이를 한다거나 빗질을 해준다거나 직접 고양이와 상호 교감을 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는 좀 더 수고스러워졌지만 집을 좀 더 외곽으로 넓은 곳으로 옮기셨던 이 보호자분을 감히 최고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은 B형 혈액형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B형 혈액형은 고양이 중에 10%가 채 안 되는 정말 낮은 비율의 고양이이기 때문에 혈액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혈만 받으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그 혈액이 없어서 고비를 못 넘기는 고양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액형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건강한데 혈액형은 B형이었어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되게 청년 고양이였거든요. 보통 고양이들은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겁에 질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네 체열하고 싶은가? 응, 하게. 내가 잠시 참아 볼 테니 이런 느낌으로 정말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주사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엄근진 스타일의 흔하지 않은 그런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퍼뜩 떠오른 거예요.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보호자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병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양이가 있는데 혹시 헌혈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퇴근 후에 병원에 바로 데려갈게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는 괜찮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뾰족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렸던 건데 저와 저희 집 고양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하시고 많은 혈액을 좀 채취를 하다 보니까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자동급식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밥이 안 나오게 하고 아이 데려와서 그날 잠깐 마취를 하고 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쉬운 결정은 아니고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도 이 아이를 위해서 헌혈을 해주셨고 그날 밤에 바로 수혈을 했고 다행히 이 혈액을 수혈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 상태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보호자분의 선택이 이 하나의 또 고양이를 살릴 수 있도록 했던 진짜. 너무나도 칭찬해드리고 싶고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5번째 소개했지만 최고의 최고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보호자 대감님들 중에도 너무나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보호자. 나의 고양이를 정말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베푸는 그런 보호자. 다른 고양이들도 챙겨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사모님이 사냥놀이에 혼자. 재미있으셨다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